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말부터 이미 책임을 피해가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아이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사람으로 버틸 수 없게 된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눌러두었지만 사실은 통제였고 걱정이라고 믿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이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수록 분노가 커지는 이유는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버거운 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면 이 만남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아이의 모습보다 내 마음이 더 선명해질 때가 많아집니다. 아이가 웃던 얼굴보다 그 웃음 앞에서 잠시 안도하던 내 감정이 먼저 떠오르고 아이가 짜증을 냈던 장면보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해졌는지가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 아이를 얼마나 잘 돌봤는지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더 또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는 순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의 행동보다 먼저 반응한 감정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답답함,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서운함, 혹시 내가 틀린 부모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감정들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안에 쌓여 있던 것들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는 다만 그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독 어떤 말투에는 크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장면들은 아이의 성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이가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분노가 커지는 이유도 아이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 내 뜻이 흔들리는 순간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는 아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붙잡고 싶어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이가 예측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모든 흐름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런 나의 중심을 매일 조금씩 밀어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수록 편안해지기보다 더 불편해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불편함은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신호를 쉽게 넘깁니다. 아직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느끼고 아직은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기 뜻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뒷모습 앞에서 부모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낍니다. 아이가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사실은 아이보다 내 자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느낌, 더 이상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태도를 문제 삼고 말의 방식을 고치려 하며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그 모든 시도 안에는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나 없이도 괜찮아 보일 때 그 장면은 사랑보다
먼저 공허함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묻고 더 관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놓쳐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아이를 잃을까 바라기보다 내가 사라질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이의 세계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아이가 숨 쉴 공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이는 조용히 거리를 만들고 부모는 그 거리를 다시 메우려 하면서 이 관계는 점점 팽팽해집니다. 이 팽팽함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 하지만 애쓰는 방향이 맞는지는 쉽게 묻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믿으며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아니라 내 기준과 내 기대와 내 역할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남고 싶은 마음, 존중받는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이 관계를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소한 거절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작은 침묵에도 감정이 오래 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를 분석하지만 정작 돌아봐야 할 것은 그 장면에서 내가 무엇을 잃을 것 같았는지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를 건드릴 때 그 흔들림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균열이 다시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는 그 균열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 균열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는 위로보다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아이를 통해 마주하는 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지탱해 온 방식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아이를 보며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신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아이의 변화부터 떠올립니다. 예전엔 잘 웃었는데 요즘은 말수가 줄었다거나 예전엔 순했는데 고집이 세졌다는 생각을 먼저 붙잡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늦춰보면 그 변화가 정말 아이에게서만 시작되었는지는 쉽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아이가 변해서라기보다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려 할 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이유도 아이의 선택이 위험해 보여서라기보다 그 선택 안에 내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까봐 불안해지는 감각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묻고 확인하며 방향을 덧붙입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혹시나를 먼저 떠올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또렷하게 남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아이의 시선이 멀어지고 말이 줄어드는 순간을 마주할 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아이는 숨이 막히는 감각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같은데 방향이 어긋나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아이가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어쩌면 내가 놓지 못한 만큼 아이가 물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침묵을 선택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부모는 더 많은 말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며
설득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고 부모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아이를 잃을까 봐서라기보다 내가 차지하던 자리가 사라질까 봐 생겨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 동시에 여전히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흔들리는 감정도 그 두 마음이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태도를 문제 삼지만 그 장면에서 진짜 흔들리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려왔던 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서서히 달라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이를 통해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의 한마디가 오래 남고 사소한 침묵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하지만 그 질문이 향해야 할 곳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이 변화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이는 그 불안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처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는 유난히 예민하고 작은 장면에도 깊게 흔들립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 흐르는 이 긴장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아이의 변화부터 떠올립니다. 예전엔 잘 웃었는데 요즘은 말수가 줄었다거나 예전엔 순했는데 고집이 세졌다는 생각을 먼저 붙잡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늦춰보면 그 변화가 정말 아이에게서만 시작되었는지는 쉽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아이가 변해서라기보다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려 할 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이유도 아이의 선택이 위험해 보여서라기보다 그 선택 안에 내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까봐 불안해지는 감각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묻고 확인하며 방향을 덧붙입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혹시나를 먼저 떠올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또렷하게 남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아이의 시선이 멀어지고 말이 줄어드는 순간을 마주할 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아이는 숨이 막히는 감각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같은데 방향이 어긋나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아이가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어쩌면 내가 놓지 못한 만큼 아이가 물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침묵을 선택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부모는 더 많은 말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며 설득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고 부모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아이를 잃을까 봐서라기보다 내가 차지하던 자리가 사라질까 봐 생겨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 동시에
여전히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흔들리는 감정도 그 두 마음이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태도를 문제 삼지만 그 장면에서 진짜 흔들리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려왔던 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서서히 달라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이를 통해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의 한마디가 오래 남고 사소한 침묵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하지만 그 질문이 향해야 할 곳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이 변화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이는 그 불안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처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는 유난히 예민하고 작은 장면에도 깊게 흔들립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 흐르는 이 긴장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먼저 문을 닫고 들어간 날, 아이가 도움을 거절한 날, 아이가 나 없이도 괜찮아 보였던 날 같은 순간들이 쌓이며 마음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 부모는 기뻐해야 할지 서운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감정 사이에 서게 됩니다. 잘 자라고 있다는 안도와 동시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허함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축하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응원해야 할 장면에서도 말이 길어집니다. 아이가 혼자 해내는 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묘한 외로움이 스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아이에게서 멀어졌다는 감정이라기보다 내가 기대어 왔던 역할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아이가 자랄수록 넓어지기보다 점점 비워지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관여하고 더 묻고 더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움직임을 사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숨을 막는 압력으로 느끼고 때로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를 부모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이를 위한다는 말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반복될수록 관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아이는 더 단단해지거나 더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부모는 다시 흔들립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어디까지 물러서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종종 더 솔직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어디까지 내려와도 괜찮을까? 그 질문은 아이에게 던질 수 없고 결국 나 스스로에게 남게 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만남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 그 질문은 대개 답을 찾기보다 버틸 힘을 얻고 싶을 때 떠오릅니다.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를 오래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이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먼저 건네는 이유는
위로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걸. 아이는 나를 시험하듯 몰아붙이는 존재라기보다 내가 그동안 피하며 지나왔던 마음의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는 날이 있고 아이의 침묵이 마음을 크게 흔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 장면에서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아이의 모습과 겹쳐지며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감정이 유난히 크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과거의 감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계기처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구조를 다시 만나게 하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를 키우며 성숙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숙해지기 이전의 나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떼를 쓰는 장면에서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을 떠올리고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겹침은 의식하지 않아도 감정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유독 감정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아파지는 날이 생깁니다. 그날의 감정은 아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시간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지나온 나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과해 온 감정들이 다시 배열되는 과정처럼 다가옵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나의 마음도 다시 정렬을 요구받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을 아이의 문제로 밀어내면 관계는 더 거칠어지고 그 혼란을 내 마음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존재라기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늘 부드럽지 않고 때로는 버거우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야말로 내가 살아오며 미뤄두었던 마음의 흔적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남습니다. 아이는 그 흔적을 치유해주는 손이 아니라 그 흔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로 곁에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만남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 그 질문은 대개 답을 찾기보다 버틸 힘을 얻고 싶을 때 떠오릅니다.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를 오래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이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먼저 건네는 이유는 위로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걸. 아이는 나를 시험하듯 몰아붙이는 존재라기보다 내가 그동안 피하며 지나왔던 마음의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는 날이 있고 아이의 침묵이 마음을 크게 흔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 장면에서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아이의 모습과 겹쳐지며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감정이 유난히 크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과거의 감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계기처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구조를 다시 만나게 하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를 키우며 성숙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숙해지기 이전의 나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떼를 쓰는 장면에서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을 떠올리고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겹침은 의식하지 않아도 감정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유독 감정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아파지는 날이 생깁니다. 그날의 감정은 아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시간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지나온 나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과해 온 감정들이 다시 배열되는 과정처럼 다가옵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나의 마음도 다시 정렬을 요구받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을 아이의 문제로 밀어내면 관계는 더 거칠어지고 그 혼란을 내 마음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존재라기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늘 부드럽지 않고 때로는 버거우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야말로 내가 살아오며 미뤄두었던 마음의 흔적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남습니다. 아이는 그 흔적을 치유해주는 손이 아니라 그 흔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로 곁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그 행동이 내 마음 어디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던진 말이 지금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인지를 구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관계의 긴장도 조금씩 결을 바꿉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즉각 반응하던 대신 잠시 머무르게 되고 판단하던 대신 느낌을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관계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를 통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만남이 요구하는 방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는 나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는 누군가를 길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처럼 이어집니다.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아이에게서 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마음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이 쌓일수록 관계는 조금씩 덜 날카로워지고 덜 조급해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지만 이제 그 아이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아이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흐름에 더 가까워집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놓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으려다 다시 입을 열고 기다리려다 다시 개입하게 되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분명한데 그 마음이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너무 방임하는 건 아닐까, 혹은 반대로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들 사이에는 공통된 긴장이 흐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긴장입니다. 아이가 혼자 해내는 장면을 볼 때 기특함보다 먼저 스치는 불안도 그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하면서도 조언을 덧붙이고 응원을 하면서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말들이 아이에게 닿기 전에 이미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이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말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줄이고 표정을 감추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 거리를 마주한 부모는 다시 흔들립니다. 더 다가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이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한 걸음 물러날 때 나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긴장은 훨씬 덜해질 텐데 우리는 자주 그 한 걸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한 걸음 안에는 내가 통제하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선택을 지켜본다고 말하면서도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괜찮은 길인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그 확인은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버거워지는 이유는 아이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신뢰와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말은 길어지고 설명은 늘어나며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아이는 그 무게를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거리를 만들고 침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부모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관계를 느낄 여유는 줄어듭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덜 개입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는 아이를 방치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지는 순간을 견디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아이가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도록 한 걸음 비워주는 동안 나의 마음도 새로운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균형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덜 조급한 자리로 나를 데려갑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붙잡으려는 힘에서 바라보는 힘으로 옮겨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놓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으려다 다시 입을 열고 기다리려다 다시 개입하게 되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분명한데 그 마음이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너무 방임하는 건 아닐까, 혹은 반대로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들 사이에는 공통된 긴장이 흐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긴장입니다. 아이가 혼자 해내는 장면을 볼 때 기특함보다 먼저 스치는 불안도 그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하면서도 조언을 덧붙이고 응원을 하면서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말들이 아이에게 닿기 전에 이미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이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말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줄이고 표정을 감추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 거리를 마주한 부모는 다시 흔들립니다. 더 다가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이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한 걸음 물러날 때 나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긴장은 훨씬 덜해질 텐데 우리는 자주 그 한 걸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한 걸음 안에는 내가 통제하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선택을 지켜본다고 말하면서도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괜찮은 길인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그 확인은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버거워지는 이유는 아이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신뢰와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말은 길어지고 설명은 늘어나며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아이는 그 무게를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거리를 만들고 침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부모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관계를 느낄 여유는 줄어듭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덜 개입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는 아이를 방치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지는 순간을 견디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아이가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도록 한 걸음 비워주는 동안 나의 마음도 새로운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균형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덜 조급한 자리로 나를 데려갑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붙잡으려는 힘에서 바라보는 힘으로 옮겨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잘 물러선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은 다시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 오르내림 속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지만 그 좌절마저도 이 관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남습니다. 아이가 한 발 나아갈 때 내가 한 발 물러나는 연습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 용기는 아이를 믿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관계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허락이 생길 때 비로소 관계는 조금 숨을 돌립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느끼고 부모는 붙잡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통제와 불안의 긴장에서 벗어나 다른 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걱정은 남아있고 마음은 완전히 편해지지 않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선택을 바라보며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말의 온도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아이는 그 변화를 설명 없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하게 되고 조금 더 머물게 되며 조금 더 자기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관계의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줄어든다기보다 긴장 없이 이어지는 선이 다시 그려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 선 위에서 부모는 다시 배웁니다. 이 관계는 내가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숨쉴 자리를 남길 때 이어진다는 걸. 아이와의 관계를 오래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만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바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결과를 향해 조급해졌다면 이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가 실수하는 장면에서도 바로 고치고 싶어지기보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느끼게 되고 아이가 흔들릴 때도 바로 붙잡기보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나의 불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면 관계의 무게도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의 선택이 곧바로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이의 침묵이 즉시 관계의 단절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관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머무를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말보다 먼저 흐르는 것이 있었고 그 흐름은 통제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자리는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역할이라기보다 계속 비워가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늘어나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은 이전과 다른 단단함을 얻습니다. 그 단단함은 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의 선택 앞에서 바로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조금씩 자리합니다. 그 여유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간이 생길수록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이 만남은 사랑이나 책임이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까웠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아이가 나를 성장시켰다고 말하기보다 아이 앞에서 내가 나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관계는 끝내 무엇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으며 통과하는 시간처럼 이어집니다. 아이가 곁에 있는 동안 그 연습은 계속되고 아이가 조금씩 멀어져도 그 연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얼굴로 이어지는 흐름처럼 남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지만 이제 그 아이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아이의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때 이 관계는 가장 조용하게 이어지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오래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만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바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결과를 향해 조급해졌다면 이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가 실수하는 장면에서도 바로 고치고 싶어지기보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느끼게 되고 아이가 흔들릴 때도 바로 붙잡기보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나의 불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면 관계의 무게도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의 선택이 곧바로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이의 침묵이 즉시 관계의 단절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관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머무를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말보다 먼저 흐르는 것이 있었고 그 흐름은 통제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자리는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역할이라기보다 계속 비워가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늘어나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은 이전과 다른 단단함을 얻습니다. 그 단단함은 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의 선택 앞에서 바로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조금씩 자리합니다. 그 여유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간이 생길수록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이 만남은 사랑이나 책임이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까웠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아이가 나를 성장시켰다고 말하기보다 아이 앞에서 내가 나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관계는 끝내 무엇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으며 통과하는 시간처럼 이어집니다. 아이가 곁에 있는 동안 그 연습은 계속되고 아이가 조금씩 멀어져도 그 연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얼굴로 이어지는 흐름처럼 남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지만 이제 그 아이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아이의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때 이 관계는 가장 조용하게 이어지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내게 와준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걸. 다만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멈춰서서 보게 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아이를 통해 드러난 나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질수록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말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예전에는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관계 안에 남습니다. 아이의 길이 내 손을 벗어나는 순간에도 이 만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그 믿음은 아이를 향한 확신이라기보다 내가 이 흐름을 견딜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웃지 않는 날에도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아이가 멀리 서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요구했던 것은 끝내 더 많은 노력이나 더 정확한 선택이 아니라 이 불확실함을 견디는 태도였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태도가 자리를 잡을수록 아이는 다시 다가오고 나는 다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이 관계는 설명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그 열린 상태 그대로 삶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아이와의 인연을 돌아보면 이 관계가 처음부터 나를 편안하게 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었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몸짓이었고 아이를 위한다는 말 뒤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았고 고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답을 주지 않았고 대신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고 내가 쥐고 있던 힘을 느끼게 하고 그 힘을 내려놓지 못해 생긴 긴장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통해 배운 것은 양육의 기술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마음과 함께 서 있는 법이었고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곁에 있을 때도 멀어질 때도 이 흐름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덜 조급해지고 덜 단정해집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음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아이를 붙잡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방향을 향해 마음이 조금 기울어졌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는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배우는 쪽에 서 있고 그 배움은 조용히 계속됩니다.